안녕하세요. 공감우리 이소장입니다. 아이들이 잘 있다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지? 예민하게 굴지?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평상시에는 순하게 잘 있던 아이가 갑자기 외출하려고 할 때 옷을 입기 싫다고 난리를 부려요. 바빠 죽겠는데 애가 옷을 안 입겠다고 난리를 치면 아이랑 실랑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아이가 옷을 입기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때 살펴봐 주셔야 하는 거는 아이가 옷의 재질이나 라벨 같은 것 때문에 뭔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옷을 입기 싫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 옷에 이게 불편해 라고 표현하지 못하니까 나 이 옷을 안 입을 거야 싫어 라고 떼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려고 마음을 먹고 앉았는데 아이가 머리 아파 눈 아파 이러면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해요. 책 읽어주는 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우리 마음속에서는 짜증이 올라오죠. 얘가 왜 이래 가만히 있지 못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아이는 실제로 거실에 조명이 너무 강해서 눈이 아프거나 아니면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게 너무 눈부셔서 머리가 아프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아이가 단순히 책 읽기 싫거나 집중이 안 돼서 딴짓을 하려고 깨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불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호소를 하는 건데 우리의 시선에서는 별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의 짜증이나 그냥 다른 걸로 인한 어떤 고집을 부리려고 한다거나 버티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빨리 그냥 해라고 이렇게 아이를 다그치기 쉬운데요. 그럴 때 한번 살펴봐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무엇이 불편한지, 뭐에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지? 표현은 저렇게 하지만 저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그렇게 부모의 시각에서 아이를 관찰해 보았을 때 분명히 아이를 불편하게 한 어떤 특정 감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아이는 시각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촉각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맛에 의해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냄새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감각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그것을 해소해주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눈에 예민해 보이고 고집스러워 보였던 그 모습이 많이 해결될 거예요. 아이가 감정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상태에 머무를 수 있으니까요. 아기 때는 아이의 모든 감각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요.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소통이 가능해지면 우리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사람처럼 아이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표현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시선에서 쉽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의 표현은 서툴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불편함을 아이는 불편하다고 말하지 못해서 그렇게 짜증내거나 고집부리거나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지금 말씀드린 아이들의 예시와 같이 우리가 느끼는 감각과 우리의 감정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을 느끼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첫 번째는 신체적인 감각이에요. 몸이 춥고 떨리고 배고플 때 우리는 초조하고 뭔가 불안정한 감정을 느끼기 쉽고요. 반대로 배부르고 따뜻하고 포근한 곳에 있을 때에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기 쉬워요. 이렇게 감각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반대로 감정이 우리 신체적인 감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초조할 때 우리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화가 나서 열받을 때 막 몸이 뜨거워지고 숨이 가빠지면서 몸이 또 부르르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편안할 때 몸이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감각과 감정의 상호작용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내가 어떤 감각을 느낄 때 불쾌하고 불편하고 또 무섭고 불안하다고 느끼는지, 또 내가 어떨 때 기분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안락하다고 느끼는지, 우리 아이를 유독 예민하게 만드는 감각적인 것은 무엇인지, 나의 배우자가 유독 싫어하는 감각은 무엇이고 그가 좋아하는 감각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면 나 자신과 상대방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에 있을 수 있게끔 배려할 수 있고 서로가 싫어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요. 또 그에게 그것이 필요해 보일 때 제공할 수도 있고요. 제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릴 때 감각적인 경험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해요. 참아보기도 하고요. 다른 것에 몰두해 보기도 하고요. 이 감정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나를 좀 회복시키고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감각적인 경험 안에 나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스트레스 받으면 사우나를 하러 가요. 매운 걸 막 먹기도 하고요. 시원한 바람을 쐬러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재워놓고 시원한 맥주 한잔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팍 풀어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의식 중에 그냥 그렇게 해왔던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너무 열받고 답답할 때 이걸 해 라고 하는 그 이거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셨다면 아이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이를 불편하게 하는 게 뭐고, 속상하거나 실망했을 때, 아니면 화나거나 짜증났을 때 무엇을 하면 아이의 기분이 나아졌었는지,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했었는지. 어떤 아이는 화가 나거나 이게 마음에 뭐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있을 때 열심히 블록을 맞춰요. 그 행동에 몰입할 때 아이는 불편한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여기에 집중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를 꼭 안아요. 엄마의 냄새를 푹 맡고 나면 아이는 모든 기분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안도감이 들고 편안해지면서 속상했던 문제를 다시 바라보고 해석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아이는 너무너무 화가 났을 때 일단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셔봐요. 찬물을 마시면 아이가 느끼기에 뜨거워졌던 자기의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그냥 털퍼덕 앉아 있어요. 그렇게 멍하게 주위의 공기를 느끼고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해보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 속의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그 일상의 감각 속에서 마음이 다시 진정이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마다, 사람마다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어떤 감각적인 행위를 자기도 모르게 해왔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하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아이는 어떻지? 우리 가족은 어떻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리스트에다가 무엇인가 더 추가해보세요. 이런 리스트들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무엇인가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리스트 중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행동에 옮길 수 있어요. 그 리스트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과 다르게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내 감정에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불편하고 날 짜증나게 하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굳이 그런 감각에 내가 놓이지 않도록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요.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에 잘 지치고 유독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자꾸 시끄러운 곳에 가요. 자기가 그 안에서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곳에 굳이 가지 않습니다. 자기 에너지를 지키고 자신이 소진되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감각과 감정은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양한 감각 경험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거꾸로 이용해서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나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거, 이것을 저희가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과 진행을 해보는데요.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놀이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아이들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감각놀이라는 것을 많이 해왔을 겁니다. 다양한 감각 경험을 통해서 거기서 오는 느낌을 내가 느껴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각이 있고 되게 꺼려하고 불편해하는 감각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이제 아이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자신의 감정 관리에 그 감각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법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자신이 느끼는 것에 집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커다란 보자기나 주머니 안에 자그마한 소품들, 각각 느낌이 다른 소품들을 가득 넣어놓고 보이지 않게 손을 넣어서 손에 잡히는 물건들의 감각을 아이가 표현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묘사해보고 그로 인해 나는 그것이 어떤 감정처럼 느껴지는지. 말랑말랑한 솜주머니를 만지는 아이는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퐁신퐁신한 느낌이 드는 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느낌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딱딱하고 차가운 소재의 물건을 만졌을 때에는 단단하고 모서리가 뾰족뾰족하고 딱딱하고 차가워, 이거는 약간 서운한 마음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느껴지는 느낌과 감정을 연결해서 마음을 표현해보는 감각놀이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서 지금은 이 물건의 느낌을 통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아니면 이 물건의 느낌이 흡사 어떤 감정처럼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경험과 연결돼서 또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까슬까슬한 수세미 같은 물건을 만졌을 때 아이는 나는 이 느낌이 너무 싫어, 불편해. 나는 그 파란색 스웨터를 입을 때 이런 느낌이 들어. 나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말랑말랑한 고무공을 만질 때는 이거는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한 느낌이야, 재미있는 느낌이야, 내가 이렇게 쪼물쪼물할 수 있는 슬라임 만질 때 나는 이렇게 재미있는 기분이 들어,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해보고 나면 아이는 일상생활을 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만질 때, 느낄 때, 냄새 맡을 때, 소리를 들을 때, 무엇인가를 볼 때, 어떤 감촉을 느낄 때 이게 나한테 무슨 느낌이지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느낌, 나를 불편하게 하는 느낌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정보를 쌓아갈 겁니다. 그래서 감각 놀이를 하면서 그 감각들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때 그런 감정을 느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감각적인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외부적인 감각에 의해서 감정을 느끼거든요. 쉬지 않고 그 감각을 느끼거든요. 이상한 냄새 나면 기분이 불쾌했다가, 따뜻한 공기 안에서 포근함을 느꼈다가, 날카로운 소리에 인해서 짜증을 느꼈다가, 달콤한 맛을 볼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느끼는 이 감각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괜스레 다른 사람에게 짜증내지 않을 수 있고요. 불필요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안에 방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랑 또 해볼 수 있는 활동은 손, 귀, 눈, 코, 발 이런 감각을 캐치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그림책이나 잡지 같은 곳에서 오려서 신체 부위를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보세요. 카드처럼. 그래서 아이가 그날 이 온몸으로 무슨 감각들을 느꼈었고 어떤 기분을 느꼈었는지를 생각해서 이야기해 보게 하는 활동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눈이요. 내가 무엇을 보아서 기분이 좋았어. 내가 무엇을 보아서 굉장히 불쾌했어. 오늘 아침에 파란 하늘을 보고 너무 기분이 행복했어.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그걸 보는데 마음이 답답했어. 또 귀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나는 옆집에서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예쁘고 좋아서 기분이 편안하고 즐거웠어. 반대로 오늘 동생이 TV를 너무 크게 틀어놔가지고 너무 짜증이 났어.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는 거예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내가 오늘 어떤 감각들을 느꼈고 그로 인해 무슨 감정을 느꼈었는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빠는 맨발 걷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졌다고 했어. 엄마는 꽃냄새를 맡으면 항상 기분이 편안해진다고 했네. 이렇게 서로의 감각적인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내가 힘들 때 내가 그 감각을 느끼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내가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서로가 느꼈던 감각과 그로 인한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감각적인 경험에 대한 데이터가 모일 거예요. 그럼 아이는 이 감각과 감정의 상호작용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또 그렇게 또 한 단계 자기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될 거예요. 우리 아이는 유독 어떤 감각을 불편해하나요? 우리 아이가 유독 편안하고 즐겁고 좋아하는 감각은 어떤 것일까요? 아이들의 일상을 관찰해 보시면은 분명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것을 아이 스스로도 알게 해주고 아이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 감정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첫 번째는 아이를 잘 관찰해 보시고요. 아이가 어떤 감각의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해 보시고 그것을 활용해서 아이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팁을 한 3가지 정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스웨터의 감각을 유독 싫어하는 아이에게 계속 스웨터를 입힐 필요가 없잖아요. 스웨터가 아닌 옷을 입혀주면 아이가 그만큼 짜증날 일이 적어질 거예요. 불편감을 덜 느끼고 안정감을 느낄 겁니다. 강한 조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라면 조명을 좀 더 부드럽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유별나 보였던 아이의 모습이 줄어들고 좀 더 편안해 보이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불편해할 만한 상황에 스스로를 놓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편안하게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감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아이와 배우자나 가족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이 무슨 감각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살펴주고 그것을 제거해주거나 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것으로써 그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에서 아유 정말 유별나네, 정말 고집 세네, 예민하게 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저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구나, 쟤는 저걸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시선이 바로 무엇일까요? 공감의 시선이죠. 그래, 너는 그럴 수 있구나 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너무 흔해서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쉽지 않은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다양한 감각을 느껴보시고 감각으로 인한 나의 반응, 상대의 반응, 아이의 반응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감각을 활용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가신 후 저는 다음 공감을 주제로 한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